Z 폴드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5G 이름에서 Z가 추가되었고, 전체적인 크기의 변화는 폭 1mm가 넓어지고 길이는 1.7mm가 짧아지고 살짝 얇아진 두께와 넓어진 좌우 길이 덕분에 이제는 거의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잡는 느낌이 나네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면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은 화면은 작은 화면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장점은 한 손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스마트폰의 양쪽을 잡아서 사용할 때 비터치 구역이라서 터치가 잘못될 일도 많이 없었고, 화면이 작아서 배터리 사용량도 적어서 나름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살짝 아쉬운 작은 화면 때문에 작은 글씨나 작은 이미지 같은 걸 볼 때는 많이 답답해서 꼭 펼쳐서 사용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전면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어서 살짝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긴 한데, 사이즈적인 부분을 보면 폴드 1은 4.6인치에 21대 9 비율이었고, 폴드 2는 6.2인치에 25대 9 비율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접어서 써도 일반 바타입 스마트폰 같은 화면의 느낌이 나게 많이 변했어요. 이 커진 디스플레이 덕분에 폴드 1에 데이터를 옮기면 옆에 한 칸, 아래 한 칸 정도는 공간이 더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 폴드는 음성통화용 리시버와 커버 카메라가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폴드 2는 리시버를 베젤 끝으로 아예 옮겼고, 카메라는 펀치홀 타입으로 채택을 해서 넓은 화면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네요.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데, 폴드 1은 부드러운 곡선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폴드 2는 네모난 각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갤럭시와 노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는 약간 둥글둥글한 스타일을 채택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노트는 약간 네모난 각진 스타일을 사용하잖아요. 물리키에도 변화가 보이는데, 폴드 1에 기존에 있었던 전원키가 사라지고 전원키가 지문키로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좀 사용상에 적응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 트레이도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고, 커지고 두꺼워진 메인 카메라는 노트 20 울트라를 생각나게 하고, 굉장히 두껍게 나와있는 디자인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분명히 좀 있네요. 물론 들썩거리기도 동일하게 움직여지네요. 노트 20 울트라 리뷰는 여기 카드 띄워놓을게요. 접었을 때 1.3mm가량 얇아진 것도 조금 더 그립감을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됐고, 펼쳤을 때 사이즈가 7.3인치에서 7.6인치로 크기의 변화가 있고, 가로폭이 10.3mm나 넓어졌고 120Hz가 적용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테두리도 얇아졌고, 컬러에 따라 옆에 봤을 때 색상을 통일시켜줘서 좀 더 일체감 있게 만든 부분은 디자인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전면과 메인 디스플레이에 적용되어 이제는 노치 디스플레이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G플립과 같이 작은 돌기가 적용되어 닫았을 때 부품 손상을 적게 만들어줬고,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플렉스 모드가 플립에 이어 폴드 2에도 이어진다는 점, 각도가 고정된다는 장점이 생겼고,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플립에서 검증된 장점과 폴드 1에서 좋았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기기가 된 듯해 보이는데, 1세대 진화한 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펙 정리 한번 볼까요?
폴드1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를 적용했고 메모리는 12GB, 512GB의 내장 메모리를 적용되어 있고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메인 디스플레이로 적용되었고 배터리 용량은 4235mAh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스펙상 봐도 폴드1은 현역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어요. 폴드2의 프로세서는 마찬가지로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적용했는데 메모리는 12GB에 256GB의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6인치 인피니티 5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적용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500mAh가 되었고 배터리에서도 보면은 아주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쭉 보게 되면 외관적인 부분을 개선한 모델이기 때문에 스펙 부분에서는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뀐 부분은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적용된 부분과 배터리가 아주 조금만 업그레이드 된 느낌만 있고 스토리지 용량은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폴드1에서 커버 카메라는 1000만화소 f2.2 메인 카메라 구성은 1000만화소 f2.2 심도 카메라 800만화소 f1.9 트리플 카메라 구성은 기본 1200만 f1.5에서 2.4 망원 1200만 화소 f2.2 광각 1600만 화소 f2.4 광각 줌을 지원하고요. 폴드2는 전면과 커버 카메라는 동일하고 1000만 화소의 f2.2가 적용되어 있고 후면 트리플 카메라 구성은 모두 1200만 화소고 기본 카메라는 f1.5에서 2.4 망원 카메라는 f2.2 광각 카메라는 f2.4를 적용이 됐네요. 카메라 부분은 메인 디스플레이도 심도 카메라가 없어지고 화소를 1200만 화소로 통일했네요. 기존 사용자가 보기엔 스펙보다는 외관적인 업그레이드가 더 와닿는 느낌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보이는데 폴드1의 구성에서 좀 더 좋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폴드1은 버즈와 케이스가 동봉되어 있었는데 이번 폴드2에서는 C타입 유선 이어폰으로 변경되었고 케이스도 없고 사은품으로 버즈 라이브를 준다고 하는데 갤럭시 시리즈 중에 제일 고가 폰 아닙니까? 이건 안 맞는 구성이라고 보여져요. 아마 원가 절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지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기존 512GB 용량에서 256GB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하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단점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512GB를 적용 안 해주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원가 그런 거 보면 1세대가 잘 만든 스마트폰이었구나 라는 아쉬움을 주기도 해요. 여기까지 갤럭시 폴드2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외관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메인 디스플레이의 재질이 필름에서 이제는 UTG로 바뀌어서 이제는 글라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펜이 적용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버전은 아마 펜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갤럭시 폴드2는 그래도 괜찮은 폰 같아요.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하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테스트해본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능이 자동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이!